이번에 공개된 9화를 마지막으로 시즌1을 끝맺지만 왓이프는 본래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방영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 중 1개의 에피소드가 시즌2로 미뤄지게 되면서 총 9개의 에피소드가 방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몇 달 전 공개된 레고 제품에는 이번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사카하르 버전의 아이언맨 수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나 이전 에피소드를 통해 그 배경 스토리가 모두 한 번씩은 언급되었던 다른 멤버들과는 달리 가모라와 토니만은 그 어떠한 스토리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을 미루어 본다면 본래 예정되어 있던 시즌1의 10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사카하르 행성의 토니 스타크와 타노스를 죽인 가모라에 대한 에피소드였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Gamora, survivor of Sakaar and destroyer of Thanos. 그리고 또 해당 레고 제품을 자세히 보면 발키리, 와처와 함께 있는 토니 스타크가 어벤져스 1편에서 입고 있던 바로 그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어벤져스 1편 당시 그가 포탈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오류가 발생, 그렇게 사카하르 행성에 불시착을 하게 된 것이고, 원작에선 헐크가 이러한 사카하르 행성의 챔피언이 됐던 것처럼 아이언맨이 챔피언이 되었다는 설정으로 등장할 것을 예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언맨이 입고 있는 수트에는 사카하르 행성 특유의 문양이 그려져 있다는 점이나 그 등 부분에는 전엔 볼 수 없었던 추진기도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해당 에피소드의 토니는 사카하르 행성의 기술력까지 흡수한 것을 예상해볼 수 있었는데, 레고 제품엔 해당 버전의 수트가 차량으로 변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에피소드에선 원작의 우주선을 기반으로 한 추격신 대신 차량을 기반으로 한 추격신이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마디로 이러한 사카하르 버전의 아이언맨은 원작의 헐크의 포지션을 타노스를 죽인 자 사카하르의 생존자라고 불리는 가모라는 타노스와 연관된 모종의 이유로 인해 아이언맨에게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즉 그랜드마스터의 압박으로 헐크에게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토르와 매우 흡사한 포지션을 맡아 시즌2에 다시 한번 등장할 것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래 원작에선 타노스가 인피니티 건틀렛을 제작한 에이트리의 손목을 자름으로써 또 다른 인피니티 건틀렛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지만 Your life is yours, he said. But your hands are mine alone. 해당 장면의 에이트리는 원작과는 달리 타노스에게 그 손목을 잘리지 않은 것을 보면 가모라는 에이트리가 타노스의 습격을 받기 전에 그를 죽였던 것이거나 혹은 아예 다른 제3의 누군가가 인피니티 건틀렛의 제작을 의뢰했던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또 이번 마지막 화에선 와처가 킬몬거의 배신을 모두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very moment from the failed Infinity Crusher to Killmonger's betrayal. 그를 가디언즈 오브 멀티버스의 멤버로 영입했던 것은 그가 졸라의 배신까지 예상했기 때문, 즉 울트론을 해킹하는 데 성공한 졸라가 인피니티 스톤에인까지 탐할 것을 예상했고, 이러한 졸라의 기술력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가 아이러니하게도 빌런인 킬몬거뿐이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으로 이는 와처가 일종의 EJ 계책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번 마지막 에피소드에는 각 유니버스를 대표하는 가디언즈 오브 멀티버스가 등장한 만큼 그 BGM 역시 상당히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블랙 위도우가 헬리 캐리어로 이동한 순간은 어벤져스의 테마곡이 나오는 것을, 닥스가 포켓 디멘션을 생성하는 장면엔 닥스의 테마곡이 나오는 것을, 킬몬거에게 그 포커스가 가는 장면엔 와칸다의 테마곡이 나오는 것을, 트찰라가 피터를 구해주는 장면에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테마곡이 나오는 것을, Stay here. Leave this fight to us. 그리고 캡틴 카터가 하이드라 스톰퍼에 탑승하고 있는 듯한 스티브와 제어하는 장면엔 퍼스트 어벤져의 테마곡이 피아노로 연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he Hydra Stomper? Yeah. And there's someone inside. 또 해당 에피소드에서 스쳐 지나가다 등장한 페퍼가 들고 있는 무기는 어벤져스 1편 당시 필 콜슨이 사용했던 무기와 매우 흡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와처에게 납치당한 토르의 모습은 토르 라그나로크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을, 토르가 포탈로 넘어가는 장면은 인피니티 워 당시 스타로드의 액션을 연상케 하는 것을,
블랙 위도우가 이동한 새로운 유니버스에는 캡틴 아메리카, 캡틴 마블, 그리고 닉 퓨리만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해당 유니버스가 와디프 3화에 등장했던 바로 그 유니버스였다는 것을. So, where's the fight? 킬몬거가 나노테크를 이용해 인피니티 스톤을 옮기는 장면은 마치 아이언맨이 나노테크를 이용한 건틀렛으로 인피니티 스톤을 옮겨왔던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을. 와디프 킬몬거의 성우이자 실제 MCU에서도 킬몬거 역을 맡고 있는 배우 마이클 B 조던은 평소 애니메이션의 광팬이라고 알려진 것이나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나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라는 대사가 등장하기도 했던 것처럼 What? I like anime. 이번 에피소드에선 인피니티 스톤을 흡수하는 장면의 이펙트가 마치 드래곤볼의 초사이언을 연상케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었는데, 바로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와디프 시즌2는 마블 페이지 4의 내용과 이어질 것이 확정되었다는 점이나 현재 마블 페이지 4는 멀티버스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소니의 SSU와도 그 세계관이 크로스오버 될 것이 확정되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본다면 시즌2의 와디프에는 MCU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건들과 더불어 SSU의 캐릭터들도 감초처럼 등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원이었습니다.